번째 주제가 암 환자의 성생활이에요. 암 환자가 성욕을 느끼는 것, 암 환자의 그 성충동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가, 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고민이 많았죠. 제가 이제 성교육 전문가지만 암 환자는 아니었잖아요. 처음이잖아요. 처음으로 이런 큰 질병을 경험을 해보니까, 그 전에 제가 이제 운동하다 다쳐서 허리 디스크 수술도 해보고 담낭 제거술 수술도 해가지고 그 전에 영상도 업로드하고 그랬었는데,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암이라는 그 무게가 주는 그 충격, 그 마음의 우울함, 이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얼마나 낯설겠어요. 힘들죠, 힘들고. 그리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우리 암 하나분들이 주로 이 영상 검색해서 보시고 계실 텐데, 여러분 또는 이제 아마 주변 분들이 이 영상을 추천을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딱 그렇잖아요. 저는 처음에요, 진단 받은 날 있잖아요. 저는 그날은 오히려 담담했어요. 처음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뭔가 이상하다, 조직 검사 해봅시다. 그 말 듣는데 일단 뒤통수 빵 치는 것 같더라고요. 막 마음이 구궁하고 우울한 그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조직 검사하고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데, 그 일주일의 기다림의 시간이 전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새벽에 마음을 막 잡을 수가 없어서 잠을 못 이루니까, 운전하고 막 동해바다 나가 보러 간다고 막 새벽에 나가고 몇 번을 그렇게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붙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종교 생활도 하고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하는데, 이 암이라는 주는 무게가요, 그렇게 단순하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 계속 걷고 해변을 걷고 숲을 다니고 운동을 계속 이렇게 하니까 좀 나아지더군요. 이제 문제는 뭐냐? 그렇게 마음이 우울한데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성에 관한 에너지, 성에 관한 충동, 성욕, 성관계, 이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사실 저도 이제 성교육 강사 과정 받고 제가 공부하고 또 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성교육 전문가로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살아오면서도 한 번도 암 환자의 성생활을 연구해 본 적이 없거든요.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막 당황스럽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막 공부를 해본 겁니다. 일단 제 자신의 삶이 돼버리니까 마음이 그렇게 우울하고 괴롭고 막 몸도 힘들어지고 하는데, 성욕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 에너지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막 연구를 해보고 해서, 이거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어느 정도 노하우가 많이 터득이 돼서 제가 이거를 좀 나누려고 하는 거고요. 오늘 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갑상선암, 건 제가 경험한 거죠. 저는 처음에 갑상선암은 우습게 여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왜냐면 뭐 착한 암이니, 사람들이 그건 암도 아니니, 그다음에 갑상선암 환자가 일단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어우, 야, 아니에요. 저 엄청 고생했고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렇게 쉽게 말할 부분 아닙니다. 일단 좀 크게 전이가 많이 됐으니까, 양쪽 쇄골부터 이 귀 밑까지 이렇게 다 전이가 됐었으니까요. 뭐 하여튼 저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그다음에 오늘 이제 자궁암 또는 자궁경부암 이쪽, 그다음에 전립선암, 그다음에 유방암, 요런 거 중심으로 좀 몇 가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께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제가 가장 힘들고 당황스러웠던 부분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런 경험을 한 건 언제쯤이냐면 고등학교 때였는데, 고등학교 때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아는 분은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또 그 종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는데 성령의 충만함 있는 거룩한 자가 이런 성충동을 느끼고 자위를 하고 막 이럴 수가 있나, 이걸로 고등학교 때 갈등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쩌면 이제 그러한 갈등이, 또 그런 교육을 교회에서 받아보지 못했던 이런 어떤 답답함이 제가 이런 전문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될 수도 있었겠죠. 암도 비슷해요. 암 환자인데 병원에서요, 성생활을 알려주지 않아요. 이제 자궁경부암이나 전립선암 이런 거는 부부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줍니다. 근데 갑상선암이니 무슨 간암이니 이런 건요, 말을 안 해줘요.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암에 걸렸어도 성욕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성관계를 갖고 싶은 마음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가 '아 이게 사람인가? 이거 짐승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실 고등학교 때 제가 경험했던 그런 고민들이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암 환자고 죽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다시 좀 지금 심지어 수술도 안 하고 지금 내 상태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성욕과 성충동이 일어나냐. 이게 지금 제정신인가? 이게 짐승인가? 이거 막 이런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내 여성 배우자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 어때요? 제 아내도 그랬는데요. 배우자 입장에서 내 배우자가 암에 걸리잖아요. 죄책감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다. 나 때문이다.'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냥 눈물만 나고 미안하고 "아이 괜찮아.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수술하고 치료하고 내가 잘할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마음에 그 짐과 무거움이 굉장히 커요. 막 죄책감이 일어납니다. 저도 이제 제 아내가 자궁근종 수술을 했을 때 그 죄책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근데 또 웃긴 게 남성 배우자 또는 여성 배우자분들 특히 남성 배우자가 그런 고민 많이 하세요. 성욕이 일어나니까 관계를 갖고 싶으니까 아내한테 "우리 오늘 좀 사랑을 나눠도 되겠냐?" 그러면 지금 여성 배우자 입장에서는 내가 암 환자 당사자잖아요. 그럼 여성이 주로 인제 그 경험하는 암이라고 하면 갑상선암, 유방암, 뭐 자궁암 이런 것들이 가장 많으니까 "너는 인간아 내가 지금 암에 걸렸는데 그런 생각이 나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막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여성이 걸렸던 남성이 걸렸던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던 남친, 여친, 이성 친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요. 암에 걸렸든 안 걸렸든 성충동은 일어나는 겁니다. 성욕은 있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제가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처음에 암 판정 이제 그 확진 받기 전에 한 일 주일 동안 마음이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솔직히 아무런 성충동과 성욕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마음이 그 영혼이 눌려버리는 주저앉는 무너지는 경험을 하니까 아무런 욕구가 일어나지 않고 뭐 '욕구가 뭐야. 인생을 이거 어떻게 사나.' 정도도 아니고 '이거 살 수 있나.' 하 그냥 '이대로 끝나나.'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심정이었고요. 그때는 저는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래 수술 준비를 하자. 몸을 좀 만들자. 건강하게 준비해서 잘 이거를 소화하고 내가 다시 일어나자.' 이런 인제 '다시 일어나자.'라는 마음이 드러나니까 그때부터 이 성 관련 충동과 욕구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예전 같으면 어땠냐? 제가 이 성욕, 성충동 조절은 제가 진짜 잘하거든요. 그것도 방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으로 우리 중고청 그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나 대학생 청년들 또 어른들 보시라고 많이 올려 놨잖아요. 내가 성욕을 느끼는 뭐 성 매일 자일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 놨거든요. 제가 이제 그래 저는 성충동 이런 거 조절은 되게 잘해요. 근데 이제 암 환자로서 이게 올라오니까 당황스러웠던 거거든요. 이거를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사람은 희망이 생기는 순간 성에너지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희망도 없고 삶을 놓아버리고 우울과 절망에 있는 사람은 성욕도 없어요. 성에너지도 발산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삶에 대한 에너지, 내가 다시 일어나고 재기하고 치료받고 수술받고 다시 항암 치료도 하고 다시 일어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순간 성에너지와 성충동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환자 본인에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환자 본인. 내가 성충동, 성에너지가 발생한다고 해서 '내가 제정신인가? 이상한 거 나 미쳤나? 나 성중독인가? 나 짐승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은 나의 삶에 희망이 생겼다. 내가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긍정적인 기운이 만들어지는 첫 출발점이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배우자가 암 환자인 경우에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나의 성에너지를 성충동을 좀 조절해야 돼요, 힘들더라도. 지금 내 배우자가 저도 그랬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좀 시간을 줘야 돼요.
나는 그동안은 한두 달 정도는 참아 좀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욕 조절하는 법 제가 영상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세요. 알겠죠? 식단 조절하는 거, 수면 조절하는 거, 운동량 조절하는 거, 이것만으로도 또 뭐 노래 부르고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조절 많이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뭐 심지어 바나나만 먹어도 상당히 조절이 많이 돼요. 예, 그런 방법은 많아요.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충분히 이 사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다시 삶에 대한 긍정과 에너지를 갖고 먼저 제안을 한다거나 또는 나 준비된 것 같아 라는 말을 할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돼요. 그게 배우자에 대한 배려이고 암 환우를 바라보는 기본 태도예요. 이거를 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는 짐승이 아니야. 나는 짐승이 아니야. 오히려 삶에 대한 긍정과 희망이 생길 때 비로소 성에너지와 성충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땠냐면요. 제 경험을 지금 진솔하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암 한우들은 저는 그렇더라고요. 암 한우가 먼저 경험하고 나누는 이야기가 가장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삶에 대한 어떤 집착이 아닌 긍정과 희망의 에너지가 생겼을 때 내가 어쩌면 말을 1년 동안 할 수 없고 강연도 못하고 종교 생활도 어렵고 밥줄이 끊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애들 뭐 심지어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왜냐하면 저는 강연을 하고 말을 하고 어떤 지도를 하는 사람인데 말을 못한다는 건 결국 인생이 거의 끝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죽지만 않을 뿐이지. 그러면 지금까지 벌려놓은 일들은 어떻게 하나, 아내 혼자서 이거를 할 수 있나,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그런 삶에 대한 어떤 힘, 에너지, 희망이 생기니까 괜찮더라고요. 할 수 있겠다. 내가 뭔가 다시 일어날 수 있지. 나 이대로 무너지지 않지. 애들 보면서도 아빠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아.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떤 부부 관계니 성에 관한 것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거는 내가 짐승이라고 제정신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마인드 컨트롤이 첫 번째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조금 현실적인 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그 자신의 마음을 자책하지 말자. 요 부분이 참 큰 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내 마음이 우울하다, 이런 마음을, 그 성이란 건 심리적인 게 굉장히 영향이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남성의 경우는 발기부전에 빠질 수도 있고, 여성은 아예 불감증이나 무감각, 이제 아예 불감증, 아예 느낌이 없는 그런 단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성은 이제 질 건조증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통증이 굉장히 클 수도 있고, 일단 관계 자체가 굉장히 꺼려져요. 싫어지고. 남성은 중에서 뭐 솔로이거나 이런 분들은 자유행위를 하시거나 그런 분들도 있으신데, 자유행위를 하면서 막 현타타임이 막 오는 거죠. 막 손이 막 움직이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처음에는 괜찮아. 막 희망을 갖고 내가 에너지도 막 만들어가지고 막 뭔가 막 시도를 하고 있어. 그런데 사정이라는 경험을 하는 수가 현자타임이 오는데, 현자타임이 막 한 200배쯤 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차원이 다른데, 이제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기본 태도에 관한 거고, 이 두 번째는 우울증이나 어떤 절망감 이런 거에 빠져버리는, 또 삶에 대한 긍정을 놓쳐버리면은 성기능 장애가 수반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연약해지고, 그러니까 마음을 우울하게 갖지 말자. 이거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지금 컨디션을 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암 수술을 받기 전까지, 또는 내가 암이라는 어떤 자각 그 증상이 있을 때까지, 저도 이제 자각 증상이 생기니까 뭐 여기에서 지금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다 번진 거였거든요. 그런 자각 증상이 생길 때쯤이면 암은 굉장히 전이가 많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상황이 심각한 상황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몸이 안 좋을 거예요. 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는 마인드에 관한 건데, 이거는 진짜로 신체 자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성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유방암이나 자궁암에 대한 어떤 자각 증상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미 그 성기능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상하다. 왜 관계를 갖는데 이렇게 아프지? 또는 느낌이 안 나지?' 이런 것들, 왜 이렇게 통증이 심하지?'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여성은 거부감을 느껴요. 밀어내요, 남자를 이렇게, 이성을 이렇게. 그러면은 '아, 내가 지금 신체 자체가 이 성관계를 이 성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단계구나. 지금 몸이 굉장히 지쳐 있는 단계구나.' 이럴 때 무리하면요, 크게 다쳐요. 이미 면역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성병 같은 것도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병이라는 게 뭐 불결한 관계에서 이제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니까 발생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내 자신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 여성은 질염 같은 게 잘 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 남성은 성기의 그 귀두 같은 데 그 표면 있죠? 거기 막 점막이 막 이렇게 막 뜯겨지고 막 찢겨지고 거기에 막 끼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컨디션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내가 수술 받기 이전이라면 아마 자각 증상이 있으면 지금 굉장히 몸이 안 좋을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내가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한 경우에는 지금 일단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가 없어요. 뭐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뭐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 무리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수술을 하고 나니까 뭐 3 주에서 한 달 정도는, 특히 한 3 주는, 첫 번째 주는 굉장히 몸이 아프고 힘들었고요. 뭐 그때는 뭐 잘 목을 가눌 수가 없어요. 돌리지를 못해요, 목을. 굉장히 어렵죠. 아프고 막 절개를 하니까 막 그 봉합 부위 이런 거 있잖아요. 적어도 2-3 주는 몸이 아파서 안 돼요, 일단. 예, 그런데 수술 후에 내가 뭐 요양병원에 가 있거나 아니면 뭐 1-2달 정도 시간이 지나면 컨디션이 좀 올라오죠. 자, 예를 들어 저는 그 요양병원에 1 주일 있고 재활 운동하러 이제 제주도에 뭐 한 1 주일, 열흘, 가평에도 한 열흘 뭐 이런 식으로 가 있었거든요, 혼자. 어 그 사람을 안 만나고 혼자 계속 재활을 하려고. 그 운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그때 면역약을 먹어요. 면역 주사도 맞고 면역약도 먹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고기를 계속 먹어 줬어요, 단백질 보충하느라고. 기운을 이제 계속 보충하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컨디션이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예요. 수술 이전과 이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몸이 약해졌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이게 속임수예요. 이때 속는 겁니다. 많은 암 환우들이 요양병원 갔다 오고 혼자 지내거나 또는 재활 운동하면서 몸이 좀 좋아지면은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생각하고 직장에 복귀를 하거나 가사 노동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성생활도 다시 시작하고.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사실은 약발에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면역 주사 맞고 면역약을 이제 먹었는데, 면역약을 딱 끊으면 어떻게 되냐면 2-3일 안에 컨디션이 도로 다운돼요. 확 떨어져요. 지금 그래서 컨디션을 정확히 알아요. 내가 지금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은 괜찮은 게 아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다시 올라오기가 굉장히 어렵다. 또는 상처가 쉽게 생길 수도 있다. 이 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내가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관계를 인제 다시 가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또는 어떤 자유행위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뭐 시도를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약하게, 아주 정말 무리하지 말고 정말 섬세하게 시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휴식 시간이 중요합니다. 휴식 시간을 2 배, 3 배로 가져야 돼요. 예전에는 전날 밤에 감기 갖고 그다음 날 멀쩡했다? 아니에요. 한 번 감기 맞았으면 이틀, 3 일, 며칠씩 쉬어 줘야 돼요. 충분히 영양 섭취도 더 뭐 예를 들어 무지방,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3 주간 무지방식이라는 걸 했거든요. 어우, 힘들어, 힘들어. 무지방식이야, 무지방. 지방이 아예 없어. 음식을 일단 찾을 수가 없어요, 지방이 없는 걸. 아우, 힘들어, 힘들어. 나 진짜 힘들었어. 그런 식단 조절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내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때 무지방식 하는 동안 그 두부를 많이 먹었고요. 그다음에 안심 정도는 먹어도 된다고 하시길긴 했는데 그건 안 먹었어요. 저는 이제 무지방식 끝나고부터 소고기를 계속 먹어 줬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컨디션을 정확히 알자. 내가 수술 전이냐 이후냐, 그다음 수술 전에 자각 증상이 있냐 없냐, 요거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상대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자는,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린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최소 한 달 이상은 좀 조절을 해 줘야 돼요. 너무 괴로우시면은 제가 뭐 여러 영상 올려 드렸으니까 그걸 좀 참고해서 자신의 성 에너지 충동을 좀 조절하셔야 되고, 그걸로도 너무 어려우면 특히 이제 남성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그러면은 네, 자기 스스로라도 좀 해소를 해야 됩니다. 어 그거에 관해서 제가 올려 놨으니까
영상을 참고하세요. 그다음에 네 번째, 무조건 거부하지 말고 자연스레 노력하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내가 회복기에 올라오잖아요. 컨디션이 조금 올라온다. 그럼 제가 아까 속지 말자라고 했는데 충분히 휴식을 취하라고 했지 관계를 갖지 말라고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성에너지, 성관계를 가져야 성에너지가 다시 만들어지고 활성화가 되어야 내 몸이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 성에너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체력에 관한 에너지와 또 나의 마인드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 상호관계,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있다.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성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게 내 건강을 회복시키는 지름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컨디션이 올라옴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이 성에너지가 상호작용을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성생활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우울감도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몸도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그리고 그 건강한 아주 그 패턴을 또 내지는 기간이나 그 방식을 정말 섬세하게 잘 안전하게 가지면은 내 면역력이 더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거부하면 안 돼요.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성별과 상관없이 자연스레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특히 암 투병 이후에 섹스리스가 되는 부부들이 참 많거든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 부부 관계와 가정 생활 자체가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좀 부드럽게 좀 약한 방식으로 시작을 해서 몸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관계를 갖도록 해야 된다. 거부가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성생활, 성관계는 나의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다만 이제 자궁암이나 자궁경부암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자궁 근종 이런 것들은 그 병원에서 얘기하는 기간이 있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또는 뭐 6개월 이상 관계를 갖지 마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철저히 지키셔야 되고 전립선암도 마찬가지예요. 전립선암도 절대로 성관계 갖지 말라고 하는 그 기간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준수하실 필요가 있겠고 유방암의 경우에는 이제 수술 방법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 병원에서 조심해라 하는 그 기간이 지나면은 관계를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진행할 수 있고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단절제 수술은 이제 목이 좀 아프니까 요 정도 빼고는 뭐 크게 지장 없습니다. 뭐 한 일주일 지나고 하면은 뭐 크게 지장 없고요. 예 전절제하고 곽청술까지 하고 나면 고개를 일단 못 돌리죠. 아 버틸 수가 없어요. 몸이 돌아가질 않는데 어떡해. 관계 갖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이럴 때는 그 암 환우가 뭐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잖아요. 그 성별 그러니까 상대방을 성을 좀 배려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면 되겠다. 요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 한번 정리해 보죠. 저도 인제 암 투병을 지금 이제 하는 중입니다 여전히. 그리고 인제 곧 동위원소 치료 이제 들어갈 건데요. 그러면 좀 힘들어요. 항암 치료하면은 제가 많은 분들한테 그 인터뷰를 해 보거나 또는 후기를 보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항암 치료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일단 울렁거리고 미식거리고 정신을 차릴 수도 있고 온몸이 아프고 막 바늘로 찌르는 것 같고 걸을 수도 있고 이때는 성관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못 가져요. 제가 지금 컨디션을 정확히 체크하자고 말씀드렸죠. 이때는 불가능해. 요구해도 안 돼. 이럴 때 요구하면 그건 진짜 제정신 아닌 거예요. 상대가 지금 아파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 뭘 요구합니까? 그때는 나의 성에너지와 충동을 조절을 하면서 상대를 배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항암 치료 때는 그 뭐 정말 뭐 그거는 음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드니까요. 그런데 이제 '내가 회복기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거부할 필요는 없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성에너지와 컨디션 회복과 나의 건강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제가 암 환우를 위한 영상을 이제 수시로 올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관심 갖고 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